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고 하는데요. 요즘도 못 들었어요. 아파가지고. 요 정도로? 예, 못 들어요. 예. 근데 이거 돌린다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해봤지요. 사소한 움직임조차 버거웠던 태수 씨,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한 40대부터는 이제 현장 업무를 보다 나니까 일을 하니까 지기차도 모르고 무거운 일도 들고 무거운 시 들고 하니까 어깨가 더 아팠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50건이라 하고 예, 병원에도 안 가고 거의 어떤 지인들이 뭐 운동 좀 하면 된다. 그래 버티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병원에 가니까 뭐 어떤 병원에 가면 염증이라고 그게 주사 맞으면 또 나아요. 그다음에 후에는 이제 요 몇 년 동안은 아예 뭐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한 태수 씨. 결국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됐다는데요. 아플 때는 막 이래 찢어지는 시 아프고 반으로 쏜 것이 아파요. 아 뼈까지 쑤시는 것 같아.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MRI 찍으니까 심줄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그 심줄이요 뼈가 깎아가지고 심줄이 이제 얇아진 거예요.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 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태수 씨.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동은 물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 어깨 상태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진 모습.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태수 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정이야, 저기 나 왔어. 운동 끝나왔어요. 물 좀 한 잔 드릴까? 한 잔 줘. 여기 물한 잔만. 사실 이 물에도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물에 바꾸면 더 좋다. 아 그래요. 정류수로 바꾸니까 괜찮아요? 아 괜찮아, 많이 괜찮지. 정류수 물을 마시니까 좀 섞이고 덜 끼는 것 같고 좀 이전보다 많이 나 어깨가. 그럼. 어깨 건강을 위해 석회질이 쌓이는 걸 예방하고자 마시는 물도 증류수로 바꿨습니다. 식단에도 비결이 숨어 있을지 계속 지켜봤는데요. 남편이 어깨가 안 좋으니까요. 항상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있어요. 부추를 넣고 차돌박이로 덜덜덜덜덜. 알겠다. 맛있는 차돌박이가 건강 비결인가 보죠. 차돌박이하고 부추는 좋지만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숙주나물이 있어요. 숙주가 회전 경기에 좋다고 해서요. 무쳐서도 먹고 이래 쪄서도 먹고 합니다. 바로 숙주가 비결이었네요. 숙주를 잘 깔아준 뒤 부추를 넣은 차돌마리를 위에 올려서 푹 쪄주면 완성이라네요. 이렇게 아내의 사랑이 담긴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아픈 어깨 금세 낫겠어요. 야들야들한 차돌박이와 아삭한 숙주의 만남이 일품인 차돌 숙주찜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셨는지 맛있게 먹는 태수 씨. 이렇게 먹으면 맛도 건강도 모두 잡겠어요. 어쩌면 서로를 향한 애정이 회복의 1등 공신이 아닐까 싶네요. 식사를 마치고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밴드 운동도 잊지 않는데요. 자기야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 팔 나섰다고. 자기 좀 쉬고 있어. 내가 찜질팩 좀 해가지고 올게. 알았어. 어깨 건강을 되찾은 또 다른 비결은 아내의 사랑이 담긴 찜질팩. 어떻게 만들까요? 열 전도율이 높은 팥을 수건에 넓게 깔아주고 한 가지 포인트, 허브도 살포시 올려줍니다. 허브를 넣어가 향이 좋아갖고 허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수건의 양 끝을 묶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데우면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초간단 찜질팩 완성! 향도 좋고 뜨거우니까 막 시원하네. 운동, 식단, 찜질팩까지 어깨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 요게 다예요? 어깨 통증이요. 장기로 가고 내도 아프니까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이제 권고하더라고요. 어깨 회전 근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회전 근개가 손상된 초기에는 휴식이나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나을 수 있지만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요.
내시경을 통해 끊어진 힘줄을 연결하거나 인공 힘줄을 심어 재건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회전근개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이 가능하다 보니까 출혈량이 거의 없고 심장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뇌에 병이 있어서 피가 안 굳는 약을 먹고 있어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뒤 태수 씨의 어깨는 여전히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올려볼까요? 올려볼까요? 네, 그 원래 근력의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돌아오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수술이 잘 돼도 조금 관리를 신경을 써주시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아껴 쓰시고 뭐 관리하시면은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어깨 불편함 없이 계속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회복은 무사히 잘 되었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는 노릇.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쭉 올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여기서 쭉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쭉 내려오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루에 집에서 10회에서 15회를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높이까지 팔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회전근개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을 딛고 어깨 건강을 되찾은 태수 씨.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잘 봤습니다. 이 어깨가 뭉치는 걸 가볍게만 생각했었는데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이걸 좀 잘 풀어줘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도 50견인 줄 알았다가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사실은 어깨가 아프면 나이가 50이면 50견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회전근개 파열인가 이 두 가지를 잘 헷갈리는데 이 두 질환의 차이점이 뭘까요? 간단히 병을 설명을 드리면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주변 조직이랑 유착이 돼서 어깨 굳는 병이고 저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질환이 발생한 연령대가 주로 50대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오십견이라고 많이 불리시고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낭이 아닌 그 근육에 붙어있는 힘줄이 손상되는 질환이라서 이는 이제 젊은 사람이라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이면 생길 수 있고 4개의 회전근개는 손상된 힘줄이 있는 방향으로 어깨를 옹조했을 때 주로 통증이 발생되고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50견보다 더 흔한 어깨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어깨 질환 환자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88만 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15%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정도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50견인지 아니면은 회전근개 파열인지 이 구분할 방법은 없을까요? 뭐 혹시나 이렇게 방치했다가 더 잘못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 왔는데요. 준비물은 바로 요겁니다. 깡통? 실제로 진료실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분들한테 시행한 테스트인데요. 그 환자분 앞쪽으로 90도까지 나란히 올려주시고 약 40도 정도 이렇게 똑같이 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손에 지금 캔을 들고 계신데 실제로 캔을 들고는 하진 않고요. 손에 캔이 있다고 가정하에 캔을 빈다는 느낌으로 양쪽 팔을 이렇게 비는 느낌까지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힘을 주라고 했을 때 순간적인 통증으로 해서 팔이 좀 처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 위로 저항을 주지 않아도 가벼운 저항에도 밑으로 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비슷하지만 다른 두 질환을 잘 구분해서 어깨 건강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